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엄마와 같이 일하던 사회복지사가 어머니께 한 말 때문에 진짜 눈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와의 긴 트러블 끝에 퇴사 결정하시고 나오는 마당에 들으신 말입니다. 우리 아빠 53세에 돌아가시고 8년이 지났죠. 남부럽지 않게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사신 긴 세월 한순간에 노후 대책 걱정하며 종종거리시고 사시는 거 뭐든 서툴고 주변 사람 보기에 답답한 점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트러블, 직장 내 스트레스 없는 곳 어디 있겠냐만 다 각설하고 복지사는 전형적인 강약약강 스타일에 원장한테 무조건 예스, 네네, 압류 스타일이시고 본인 사촌까지 같은 직장에 박아 본인 세력 키우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왕따시키던 주축의 세력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냐? 대화로 풀자. 말을 해달라. 아무리 매달려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꼽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척 들으라는 듯 무시하고 갈구고 아무튼 다 집어치우고 9살 많은 엄마한테 남편 일찍 간 이유 있다. 너 월세 살지? 앞으로 취업 가능한 줄 봐라. 아직도 너가 예전에 잘 살던 그 사모님인 줄 아니? 결국 승자는 나지 뭐. 너가 나가니깐. 그런 개소리를 찍찍한 복지사. 정작 본인은 돈 안 벌고 술만 먹는 남편의 늦둥이 딸, 없으니만 못한 남편 두고 시어머니가 죽으며 물려준 허름한 집에 살면서 저는 눈이 이미 돌아버렸어요. 똑같은 인간 되지 말자 했는데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전화해서 쌍욕하고 개지랄하고 신고하겠다 했죠. 처음엔 딸 교육 알만하네 이러더니 전화 돌리고 내가 받을 때까지 70통 정도 연달아 전화하다가 전화 거부를 하니까 만나서 얘기하겠다는 줄 알고 찾아가겠다 문자를 보내니 갑자기 먼저 전화와서 죄송하다, 내가 미쳤었다, 선 넘었다, 그래놓고 새벽기도 가서 울면서 회개했다, 선생님 잘 되시라고 내가 빌고 있다, 실수 인정한다, 내가 말할 틈도 안 주고 사과 릴레이를 하네요. 그래서 일단 내일 엄마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려 한다길래 새해 첫날부터 유감입니다 이렇게 보냈죠. 정말 찾아뵈려고 했었기에 휴문날 여쭤보려 원장님과 통화를 하고 나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간접 체험하게 되어서 더 씁쓸하네요. 만나던 말던 알아서 하라, 제3자인 딸이 끼어드냐 하셨지만 아빠 이야기 나온 이상 다른 일 아니고 제 일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립 잘 지키시거나 제대로 된 오너가 보일 언행은 아니었기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직장생활 다 힘들지 뭐 라고 하시며 그래도 상대가 오해하거나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대화로 풀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도 오히려 제가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냥 직장은 직장으로만 생각하세요 했었는데 이제 퇴사한 마당이니 새해 맞아 오랜만에 딸 만나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와중에 정말 저마저도 꼭지도록 못 참겠더라고요. 저와의 통화 녹음 하셨겠지만 저도 마지막에 복지사님이 실수 인정한다, 죄송하다 하신 거 녹취해 두었습니다. 솔직히 진심 느껴지지 않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며 상황을 덮으려고 급급하신 것 같이 느껴졌지만 다른 것 다 떠나서 이미 고인되신 분에 대한 이야기 함부로 하신 것에 대해선 꼭 엄마께 직접 사과해주세요. 직무 능력이나 성격, 그로 인한 결과들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 맞지만 사람이 살고 가는 일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오직 하늘만이 가진 권력으로 인간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 쉽게 말하고 한 사람이 살다 간 인생을 가볍게 인신공격용으로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사회생활 오래 하신 것에 원장님도 복지사님도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음 안 맞는 동료나 부하 직원 경제적 상황이나 고인된 가족을 건드는 언행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아니고 갑질이고 폭력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마음먹으면 저 나이 어려도 이미 민사소송 2번이나 겪고 승소도 했겠다. 어머니 누적된 스트레스로 불면증이랑 이명 들리는 거 진단서 떼어서 고용복지기관에 민원 넣던지 끝까지 해결 볼 수 있어요.
원장님이랑 두 분이서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 대해 들들 볶아서 내보내봐라 등의 멘트. 주고받으신 것부터 하나하나 다 들춰내 글올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간신히 참습니다. 또 하나, 엄마에게나 주변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른다는 말 자주 하셨다는데 되돌려 받을 것 생각하고 하시는 행동은 이미 선행이 아니며 그로 인해 빈정이 상하신다면 본인의 그릇 자금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전화 오면 받으시라 전달해 두었으니 어른 대 어른으로 또 신앙인 대 신앙인으로 성숙한 모습 서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분이 다 안 풀리네요. 내가 잘한 거라고 확신도 안 서고요. 그래도 성격 지랄 맞은 딸 있다는 거 하나 알았으니 빈말이라도 직접 사과하겠죠. 에휴, 모르겠다. 새해 첫날부터 빵빵 터지네.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사과 전화는커녕 어제 그 싹싹 빌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태도 돌변해서 딸 뒤에 숨는다고 자식 빼고 1대1로 이야기하라 하면서 자기 건방질 건 될 것도 아니게 딸이 시건방지다고 했다네요. 제가 전화로 그럼 만나자, 엄마 모시고 갈 테니까 나 빠지고 두 분이 풀 거 풀고 하셔라 했더니 내가 말실수 한 번 한 거 나는 한 번 사과하면 되지만 너네 어머니는 그럼 나한테 10번 사과해야 해 하길래 그니까 뭘 그렇게 엄마가 그동안 잘못하셔서 이런 취급 당하고 남편 일찍 죽게 한 여자 한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나도 얼굴 뵙고 팩트 파악해야겠다니까. 오늘 쉬는 날이고 약속도 있고 내일 10시까지 직장으로 오라네요. 민폐 아니냐. 차라리 오늘 조용히 보면 봤지. 직장에서 일 안 할 거냐. 한참 일할 10시에 다른 사람 피해주면서 뭔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 하니 다른 사람 다 듣는 데서 못할 말이면 자기한테 안 하는 게 맞지 하며 원장 있는 사무실로 오라네요. 어떻게 참교육 시켜야 할까요? 다른 잘잘못 서로 주고받은 거 이젠 의미 없다 쳐도 고인 욕보인 것 사과 한마디 그거 받고 끝내자는데 말 안 통하고 무슨 속셈인지 완전 당당해졌습니다. 추가입니다. 복지사랑 주고받은 문자나 엄마가 받으신 문자 내용, 원장 입장 통화 내용 총 정리해서 팩트체크 필요한 부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 파악, 반박할 부분과 예상 반응에 대한 경우의 수, 그리고 사과받을 부분 하나하나 적고 노트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녹취 어플 작동 확인하고 배터리 만땅 채우고 강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서도 혹여 있을 소송에 제 주장 뒷받침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해서 각서 2장 이쁘게 준비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드레날린 폭발이에요. 얼른 가라앉히고 꿀잠 자고 내일 엄마 모시고 최고 사양 CCTV 달린 카페에서 차분히 일 치룬 다음에 원장이랑 통화했는데 사무실 안에서 대화하는 거 절대 반대고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했답니다. 웃으면서 저녁을 먹을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졌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제목 돈만 밝히는 돈무새. 돈 보고 결혼한 사촌의 자랑질에 인연 끊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글을 올려봅니다. 제 사촌이랑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말과 언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을 깎아내려 하면 우월감과 자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되도록 멀리하고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대표적인 일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A지역 살고 있고 사촌은 C지역에 살다가 지금은 시집가서 B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둘 다 나이도 33살로 동갑이고 어쩌다 보니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5개월 정도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매일 위로 가서 살고 싶다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A지역에서 수십 차례 선을 시도했었죠. 결국 돈만 보고 3개월 동안 10번도 채 안되게 만나고선 결혼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저와 자기 유일한 단짝 친구, 고등학교 동창에게 반복적으로 그 집 재산이 얼마다, 우리가 얼마를 물려받는다 등등 그런 소리만 주구장창이었어요. 사실 그런 건 별 상관없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행복하면 되니까요.
저와는 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족으로서 할 기본 도리만 하고 최대한 멀리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만 잘 살면 될 것을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잣집에 시집 간다는 것이 너무나 신이 났는지 7년 동안 연애한 결혼할 남친이 있는 저에게 너도 선 봐. 내가 우리 남편 친구 소개시켜줄게. 그 집 재산 많아. 신혼집은 어디로 구하니? 몇 평이니? 우리 같은 동네에서 살면 재밌겠다 등등의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사와 행동이 너가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그래. 넌 뭘 몰라. 는 등의 말투와 행동을 보였던 게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잘랐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식으로 매번 대응했어요. 저는 대기업 본사에 다니고 있고 남편도 전문직이라 저희 둘은 넘쳐 흐르진 않아도 부족하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부터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지금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친구처럼 모든 생활비를 시댁에서 대주고 이것저것 다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는 풍족한 삶과는 다를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그 친구가 부럽다고 생각한 적도 제가 불쌍하다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저 친구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말과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많아 다 쓸 수는 없지만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 일을 그만뒀는데 그게 벼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시댁에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사정이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시댁에서 돈을 괜히 해주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간섭에 매일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달고 있으면서도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합리화를 계속합니다. 자꾸 저한테 일하느라 힘들지. 너도 애 낳고 좀 빨리 쉬어야 될 텐데. 남편 보고 쉬고 싶다고 말해. 맨날 일이 바빠서 어쩌냐.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너도 애 낳으면 육아휴직 쓰면서 슬슬 집에 눌러앉고 싶다고 얘기해. 쉬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결국 다 부질없더라. 예전에 너처럼 일하고 살 때 어떻게 살았나 몰라?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일하는 거 집에서 쉬는 것만큼 편하진 않죠. 하지만 일이 준 보람과 보상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승진도 했고요. 승진하면서 조만간 해외 발령으로 3년 동안 외국에 살게 되어 오히려 요즘엔 일하는 재미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알기에 부럽다, 야 좋겠다 는 리액션도 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일하는 것도 재밌고 적성에 맞고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아무리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에 그 친구가 아들을 낳고서의 일이에요. 그 이후로는 가끔 통화할 때마다 민망할 정도로 아들 낳는 체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한 번 통화할 때마다 거의 5번에 걸쳐 니네도 빨리 애기 낳아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는 아직 결혼한 지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도 즐기고 싶고 또 남편과 금전적인 계획 등 충분히 고민한 후에 내년 하반기쯤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게 낳아라 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또 요즘 아이 가지는 게 예전만큼 쉬운 일도 아니고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뢰가 되는 질문일까봐 오히려 궁금해도 말을 아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생각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매 통화마다 5-6번씩 또 이어집니다. 멘트도 똑같아요. 너희도 빨리.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는데 매번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저희 집과 시댁에서도 단 한 번도 언급조차 안 하시는데 자기들이 뭔데? 살면서 얼굴 한두 번 보는 사이에 걔도 빨리 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임신해야 한다고 말해라,
너도 정신 차리고 애 낳아라.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며 사는 게 최고의 팔자다. 라고 끝도 없이 얘기해서 저희 부모님도 받아주고 받아주다가 지쳐서 너무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사촌한테 얘기한다고 알아들을까요? 일반 사람들과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애라 제가 얘기를 해도 자기는 내가 걱정스럽고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해줬더니 적반하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괜히 가족끼리 얼굴만 붉힐까봐 조언을 구해봅니다. 참고로 지금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하는 정도입니다. 연락은 씹어도 계속 와요.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터졌었는데요. 저희 사촌이 저희 신혼집에 한번 놀러 왔습니다. 초대도 잘 안 했는데 말이죠. 빈손으로 애기랑 같이 왔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이랑 옷을 바닥에 툭툭 던지더니 자기 아기가 이제 슬금슬금 기어다니기 시작한다면서 갑자기 아이를 베란다 쪽으로 내려두고 거실 중앙에 앉더니 엄마한테 오라면서 귀여우지도 않고 살짝 손만 움직였는데 세상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야! 봤지 내 아들이야! 하면서 무슨 아휴 그렇게 30분을 미친년 마냥 빽빽 소리 질러 대더니 목이 아프다며 차 한잔 마신다고 하더군요. 또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또 애 낳아라 이 말만 계속하네요. 그러다가 애기가 작은 탁자 애기들이 앉으면 손이 닿는 정도입니다. 에 있는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갑자기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친다고 얼른 뺏으려고 하니까 뺏으면 운다면서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에서도 저렇게 던지면서 놀았는데 괜찮다면서. 미친년이. 제가 뺏으려고 하니까 펑펑 울면서 리모컨을 쫄쫄 빨더라고요. 안 던지고 빨기만 하길래 그냥 놔뒀습니다. 어차피 아이 목에 들어갈 만큼 작은 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제가 옆에 딱 붙어 있었죠.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근데 찰나의 순간 제가 차를 마시는 순간에 저희 집 거실 TV 옆에 충전 중인 태블릿에다가 리모컨을 줘 던지는 거예요. 예, 그대로 액정 다 깨지고 화면 나가고. 저는 혹여나 애가 다쳤을까봐 애부터 챙겼고 아이도 놀랐는지 울더라고요. 그 소리가 좀 컸거든요. 사촌은 아이를 안고 달래주면서 아고 그랬죠요. 엄마가 미안해요. 이모야 떼째 해줄까요? 뚝해요 뚝 이러면서 달래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애기 놀랐으니 간다면서 후다닥 나가버리더군요.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 태블릿은 상처를 입은 채 다음날에 연락을 했습니다. 태블릿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서. 그러더니 그거 하나 가지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면서 애가 그런 거라면서 자기한테 따지지 말라더군요. 에? 뭔 소리지? 뭐 애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애의 보호자는 당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애한테 물어내라고 해야 하냐고 따지니까 그깟 태블릿 내가 10대는 사준다면서 오히려 거기에 놔둬서 우리 애기 놀라게 했다고 지가 더 성질 부리더군요. 거기에 저희 신혼여행 결혼식 사진 다 있는데 거기다 태블릿이 떨어지면서 휘어버렸어요. 이거 데이터라도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말한다고 알아듣기는 할까와 말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선배님들의 현명한 조언을 구해봅니다. 제목: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저를 제발 구해주세요.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순 없을까요? 연애 1년 하고 결혼한 지 6개월 된 새댁입니다. 남편이랑 같이 20대 후반이고 남편 위로는 누나 2분이 계십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 4년 생활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올해 2월 그만뒀습니다. 3년차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 해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남편이 옆에서 다 봤어요. 특히 아이들 졸업 시즌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새벽 퇴근은 기본에 결국 밀린 업무를 해결 못하고 다 떠안고 퇴사한 뒤 가서 내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울면서 잤고 진짜 다신 유치원 안 들어갈 생각이긴 한데 하는 동안은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 너무 좋아해서 유아교육과 들어갔고 어머님들도 감사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아직도 연락 오고 원장님도 선수 선물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퇴사 시점부터 갑자기 친정 엄마가 가게에 계신 메인 홀 이모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마침 쉬려는 제가 갑자기 엄마 가게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물론 너무 쉬고 싶은 날엔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쉴 때도 있고 원래는 점심이 너무 바쁜 때라 12시에서 15시까지만 도와드리는데 저녁 때 엄마가 약속이 있으시면 가끔 20시까지 도와드릴 때도 있고 3시에 점심 먹고 나면 5시 브레이크 타임 끝날 때까지 엄마랑 둘이 커피 한잔하고 좀 여유를 즐겼습니다. 남편 일하는 시간에 커피 먹는 게 미안해서 집 오면 바로 앉지도 않고 밥 빨래 청소하고요. 친구들은 저보다 남편이 더 자주 만나요. 남편은 제가 2월 퇴사하고 같이 유럽 여행 가기로 했고 남편도 너무너무 하던 일에 질렸던 터라 저보다 한 달 일찍 1월에 퇴사했고 4월까지 쉬었습니다. 딱 하루 단기 알바 갔다가 안 맞아 하길래 정말 쉴 수 있을 때 푹 쉬라고 나는 괜찮다고 말했고 진짜 백수로 푹 쉬었어요. 갑자기 직업을 바꾸고 싶다기에 돈 주고 사이버 강의도 시작했고 저는 다 응원해요. 제 삶이 아니기에. 그러다가 차가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그 싫던 직장에 자기 발로 다시 들어갔어요. 목표액만 채우고 관둔다면서. 남편 백수 때 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침 설거지가 안 되어 있을 때도 많았고 그래도 군말 안 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다 했습니다. 주말 되면 청소 열심히 해주고 그렇게 맞춰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부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엄마 가게 도와드리면서 시급 10,000원으로 월 60 정도 용돈 정도 받지만 남편한테 이해받을 거라 생각했고요. 남편은 물론 잘 도와드리라고 응원해 주시는데 연말에 차 살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넌지시 투잡 알바에 대해 묻기도 하더라고요. 강요는 안 했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형님 두 분 이야기인데요. 큰형님께서 몇 년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시다가 최근 어린이집을 이전하시면서 모두 새로운 교사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교사 한 명 때문에 원아가 여러 명 빠져나간다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 과정에서 4월쯤에 오빠를 통해 저에게 같이 일해보자 하셨고 조건은 직장으로 보면 너무 감사한 조건이었어요. 저를 좋게 봐주신 말씀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엄마 가게를 도와드려야 했고 가족끼리 일하는 건 아니라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영아들을 본 적이 없었고 항상 졸업반 7세 담임이어서 부담도 됐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고 작은형님이 6월에 가정 어린이집 오픈을 앞두고 계십니다. 큰형님이랑 똑같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너무 감사했고 조건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엄마 가게를 도와드려야 해서 똑같이 거절했고 어머님께서 친정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부탁 좀 드린다 하시며 언제까지 제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엄마가 단체 예약이랑 약속 확인해 보시고 6월 중순부터는 저한테 시댁 식구들 도우러 가라셨어요. 친정엄마가 저한테 맡긴 일은 홀 서빙도 있지만 돈 만지는 캐셔가 주 업무라 하루 파출하시는 분을 부르실 수는 있지만 돈 문제라 저한테 믿고 맡기셨던 거고 6월 중순에 있는 단체 예약까지만 같이 해보고 그 이후엔 힘들어도 파출부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거라 엄마가 무조건 가라고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자식인 저에게 굳이 말 안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부탁하시는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친정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힘드셔서 가게를 내놓았다면서. 그래서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기도 애매해서 마침 쉬고 있는 너에게 부탁한 거다라고. 친정엄마 가게도 메인 이모가 비어있는 상태가 걱정됐고 가족끼리 일하는 것 아니라지만 자꾸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이 상황이 어려울 때 시댁 식구가 도움 못 준다 하시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지만 더 반대했던 이유는 올해 안에 아기를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나이도 아직 젊어서 급하진 않지만 일찍 결혼한 만큼 젊은 부모가 하고 싶었고 올해 말쯤에 임신을 생각했던 터라 퇴사 시점부터 하면 채 1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제가 해보고 싶었던 카페 알바도 해보고 싶었고
평일 낮에 여유롭게 카페에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싶었어요. 아이를 갖게 되면 신체적으로 지금의 자유로운 몸도 아닐 뿐더러 저 혼자만의 여유는 포기해야 맞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남편과 상의 끝에 올해 차 사는 걸로도 금전적으로 힘들 테니 차라리 아기 갖는 걸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큰언니 어린이집은 괜찮으신 건지 여쭤봤더니 다 해결됐다고 하셨어요. 걱정할 거 없다고.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맙다며 큰언니는 지금 다 해결됐다 하셨어요. 작은 언니한테로 여쭤보니 작은 언니께서 큰언니 어린이집은 어차피 너무 멀었다고 하셨고요. 큰형님 어린이집은 차로 20분, 작은형님 어린이집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고 결국 아가도 미루고 제가 그렇게 지쳤던 유아교사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오픈하는 곳이라 아직 아이들도 많이 없으니 당분간은 어머님, 작은형님, 저 이렇게 셋이 잘해보자 하셨고 진심으로 어머님도 형님들도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시라 이렇게 돕게 된 것도 다행이다 싶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 엄마 가게에서 집 가서 먹으라고 저한테 음식을 포장해 주셨는데 큰언니가 생각났어요. 남편이랑 큰형님 부부랑 가끔 술도 먹고 놀러 가기도 해서 정말 큰언니가 보고 싶어서 남편한테 연락도 안 하고 다이렉트로 전화 드려 퇴근을 큰형님 댁으로 했어요. 가는 길에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작은형님네서 일하게 된 걸 큰형님께 말하지 말아달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족 모임에서 하자고. 아직 시아버님도 모르신다면서. 저희 가족이랑 분위기가 다른 건 잘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싶으면서도 살짝 의아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부탁하시니 알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형님 댁에 도착하고 나서 남편이랑 연락이 됐습니다. 남편이 일 중에는 핸드폰을 아예 못 보는 직업이라 연락이 안 되다가 제가 형님 댁에 도착하고 나서야 남편이 잘했네, 그럼 나도 금방 갈게 하고 선약도 취소하고 왔어요. 같이 놀자고. 남편 기다리며 큰형님이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데 큰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워낙 다 떨어져 나가게 한 교사 때문에 힘드시다고. 너무 힘들어서 자르고 싶은데 좋은 교사를 못 구할 것 같아 계속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엄마 가게에서 계속 한다며 힘들겠다, 엄마도 힘드셔서 가게 내놓으셨다며 하셨어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큰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제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괜찮아지신 줄만 알았고 모임 때만 가끔 만나지 제가 친언니처럼 매번 전화로 수다 떨기도 뭐하고 전화로 언니 지금은 괜찮으세요? 라고 여쭙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과 작은형님께 대신 여쭙던 건데, 그런데 어머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그냥 대화 주제를 계속 넘겼어요. 집 가서 남편이랑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이 형님 댁에 도착했고 얘기하면서 술 먹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말해버렸어요. 와이프 작은 누나네서 일하기로 했다고. 그 순간 정적이었고 큰언니가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저 같아도 너무 슬펐을 것 같은 마음에 제가 사과드렸어요. 속상하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언니가 그 순간 너무 슬프셔서 자기는 아직도 힘든데, 힘들어했던 거 동생도 엄마도 다 아는데 왜 자기만 낙동강 오리알이냐면서 저 괜찮으면 동생네 가지 말고 7월부터 자기랑 일하자고 하셨어요. 저 너무 난감했는데 정말로 언니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러고선 이 일을 다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작은 언니네도 못 도와드리는 게 맞아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직접 어머니께 말씀드려달라고. 내용은 저는 어머님도 큰형님도 작은형님도 똑같은 가족이에요. 누구든 섭섭하신 마음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몰라서 결정했지만 큰형님께서 아직도 교사로 힘든 상황이신 걸 알고 난 지금 먼저인 큰형님의 부탁을 뒤로 한 채 작은 언니네를 도울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처음엔 반대했어요. 다른 핑계를 대자고 하더라고요. 큰언니가 비밀로 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괜시리 큰언니 탓을 하시며 일을 그르쳤다 하실까봐 걱정되시기도 하고 같은 원장 입장으로 교사난이 힘든 거 아는데 자기만 속상하고 눈 감을 테니까 모른 척 작은 언니네 오픈을 도와줘라 하시며
그런데 저는 며느리 된 입장에서 거짓말을 칠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그대로 말하라 했고, 말하고 난 뒤에 큰형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걱정하셨어요. 본인은 생각해보니 이제 정말 괜찮은데 둘째 언니가 걱정된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개의치 않으셔요. 큰형님께 당연히 말씀 안 드렸지만 어머님은 가족끼리 어떠니 큰애가 섭섭했겠다, 말을 당연히 하려고 했지, 다 같이 밥 먹으면서 그래도 미리 알게 된 거니 뭐 괜찮다, 괜찮으니 우리 셋이 재미있게 일해보자. 남편이 직접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괜찮다 하셔요. 정작 본인인 제가 안 괜찮은데 이제는 남편까지 합세해서 작은 누나 오픈이 코앞인데 엄마도 큰 누나도 작은 누나도 다 괜찮다 하지 않느냐고. 잠깐 일하고 돈은 정말 많이 버는 건데 어차피 결정된 거 그대로 진행하자고. 그래서 뭐라 해버렸어요. 자기는 차 사고 싶어서 돈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차라리 6월 중순부터 다른 데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그리고 카톡 길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집에서 더 얘기하재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